2023년 10월 15일 마침내 광화문 월대 복원 사업이 마무리됐다.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광화문 월대 복원 사업. 광화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월대의 흔적 이후 발굴 조사 그리고 복원까지 마무리되는 현장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석재를 구하고 가르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온전한 모습을 찾기까지 임동조 석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화재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했던 임동조 석장. 50여 년 동안 일에만 몰두하며 쉬지 않고 지금껏 왔다고 한다. 이때까지 일을 50년 했지만 작은 일, 큰 일을 가리질 않았어요. 그 부재 하나를 다듬을 때부터 정성을 다하고 쌓는 부분도 어떻게 다듬을 때 쌓는 방법까지 어떻게 쌓아질 것이다 하는 것에서 아래 돌, 위에 돌을 다 생각을 하고 했죠. 문화재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석장의 무수한 망치질과 다듬질은 멈추지 않았고 그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2호 석구조물 분야 석장으로 인정된 임동조. 거대한 돌이 그의 손에서 문화재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석조 문화가 발달해왔다. 궁궐이나 성곽 등 다양한 문화유산 중에는 돌로 만들어진 문화재들이 많이 존재한다. 목조 건축물의 기단, 석축, 석교 등 전통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건 역시 돌로 된 구조물. 돌을 다듬고 구조물을 만드는 전통 기법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며 계속해서 보존, 전승되어야 한다. 그 기능을 이어나갈 장인이 바로 석장. 석장은 단단한 돌을 가르고 다듬는 장인을 말하는데 석장은 다시 불상과 석탑을 조각하는 석장과 성곽이나 기단 같은 석구조물을 만드는 석장으로 나뉜다. 그리고 임동조 석장은 우리나라 석구조물 축조의 전통을 잇는 몇 안 되는 장인 중 한 명. 5대 궁궐 복원 작업은 물론 전국의 굵직한 문화재 복원 작업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수많은 공사 중에서도 2010년 광화문 복원 사업의 도석수로서 큰 역할을 해왔고 여전히 그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 자리한 임동조 석장의 작업장. 석구조물을 다루는 곳인 만큼 규모도 상당하다. 평생을 돌을 다듬어온 임동조 석장.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만 하는 작업이 있다. 도면을 상세하게 그리는 작업이다. 문화재 복원공사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 답사를 다녀오고 그곳에서 실측해온 자료로 다시 도면 작업을 진행한다. 그 광화문 월대에 난간석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이 도면을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납득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은 그 크기에 따라서 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치수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은 준비 과정부터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동조 석장.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돌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조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재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임동조 석장은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넓혀올 수 있었고 그 결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전에 옛날에 참 설계를 그려서 돌을 다듬고 돌을 쌓을 때는 사실 장인들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 줄눈이라든지 또 경사, 우리 물 흐름 같은 거, 경사도 같은 걸 전부 거기다 적용해서 도면을 그렸어요. 근데 요즘에 현대식으로 CAD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것들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디테일한 도면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요즘에 그 크게 그리는 도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 공사 기간을 줄이고 작업을 정교하고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도면 작업. 편리해진 만큼 세밀함과 정확도가 부족한 도면을 보고 빠진 부분을 찾아내고 크게 그리는 작업을 직접 한다는 보유자는 지금껏 모든 작업에 습관처럼 그리고 반드시 해오고 있다. 이렇게 그 상세도 디테일한 도면을 그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작은 초석 하나하나를 우리가 만들더라도 이 사각 초석을 하나 만들어도 이 사다리꼴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빗각에 지는 부분이 한번 크게 그려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거하고 그냥 도면에 기계로 된 도면에 그려서 만들어 놓고 보는 거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한번 먼저 도면을 그려보고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겠구나.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요즘 한창 작업 중인 광화문 월대 상세도. 상세도만 보더라도 어느 부분에 신부재, 즉 새로 다듬어 쌓아야 할 돌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문화재청에서 지금 그 동군에 있던 부재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어요. 저희가 다 옮기면서 치수화를 시켰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실측을 했더니 이 남측면이 이쪽이고 저쪽은 북측면이에요. 이쪽은요. 이 북측면인데 지대석이라는 돌이 구부재가 여기서부터 쭉 하니 여기까지는 전체가 있어요. 동구릉에서 발견된 광화문 월대의 옛 부재는 약 40%. 구부재 하나하나를 선별해 도면화 작업을 하는데도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이제 부족한 부분을 만드는 일이 남아있다. 새 돌을 다듬기 위해 임동조 석장의 아들이자 이수자에게 작업 지시를 한다. 동측 부분은 1500짜리 길이가 1500 정도 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서측편의 쪽에는 요 한 18.4m가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남측 부분에도 한 13.21m,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작업 지도를 이렇게 내는 거니까 잘 보시고 우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어쩌면 작업 준비 시간이 남들보다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본 작업에 들어간다는 임동조 석장. 2010년 진행한 광화문 6축 복원 사업도 그렇게 했고 이번 광화문 월대 작업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기단을 쌓듯 그동안의 작업을 기록해온 석장. 완벽한 성격과 철저함이 수많은 문화재 복원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 아닐까. 왜 그러냐면 문화재라는 것이 흔적이 하나도 없으면 추정을 해서 재현을 하는 거고,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복원을 하게 되면 그건 복원이라고 하거든요. 구부재를 확실하게 제가 알라고 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돌멩이 개수마다 확실한 근거를 찾아내야지만 신부재를 다듬어서 결합을 시켜서 복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식은 확실한, 확고한 이 복원의 마감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지만 작업을 시작했다 할 정도까지 나머지는 준비 과정으로 제가 작업을 했어요. 문화재의 현장 조사와 실측을 토대로 도면화 작업을 마치면 실제 복원을 위한 돌을 구해야 한다. 문화재 복원에 쓰일 돌은 최대한 구부재와 유사한 석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의 색상, 강도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이번 광화문 월대에 쓰일 석재는 돌의 산지까지 고려해서 선택했다. 요거는 산지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하고 있는 돌이에요. 이 원래 경복궁에 그 일원인 인왕산 돌이라든지 그 주변 돌을 옛날에는 사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돌이 똑같은 돌들이 생산되는 데가 이 수도권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 북한산, 인왕산, 북한산, 포천 이쪽으로 줄기가 같이 산맥이 돼 있는 이 포천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천석 중에서 다몽색으로 약간 붉은색을 좀 띠는 석재예요. 광화문 월대 복원을 위해서 선정된 돌은 경기 포천석. 포천석은
화강암에 속하는데 표면이 단단하고 갈면 윤기가 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돌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돌을 만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 성질을 어느 정도 파악한다. 돌 표면 색상도 균일해야만 한다. 그걸 확인하는 작업도 꼭 거쳐야 한다. 우리가 물이 안 뿌린 부분에는 보시면 약간 색상이 확인하기가 좀 약간 어려워요. 어디가 색상이 하얗고 붉고 검은지가 하는데 물을 뿌림으로써 이 색상이 투명도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뿌려서 이 석재는 그 돌에 약간의 검은점 같은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재 복원 작업인 만큼 되도록 전통 방식으로 작업하려는 임동조 석장. 돌을 가르고 다듬기 위해서도 전통 도구들을 사용한다. 예로부터 석구조물을 제작하는데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됐다. 대부분 쇠로 만들어진 도구들은 그 쓰임새에 따라 모양과 크기도 다양하다. 단면이 삼각형이며 끝이 뾰족한 형태의 쇠기는 쇠기 구멍에 박아서 돌을 가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망치는 정을 내리쳐서 정다듬을 하는 등 돌을 다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 망치, 도드락 망치, 날망치 등이 있다. 망치 중 비교적 크고 무거운 것을 매라고 하는데 돌에 크게 도드라진 부분을 떼어내거나 쇠기를 박아 돌을 가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먹통은 자와 더불어 돌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이다. 먹통은 먹통과 먹줄이 하나로 되어 먹물을 담아 먹줄을 칠 때 쓰는 도구이며 먹줄치기는 가장 숙련된 장인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다. 터리개는 널찍하고 두꺼운 날이 있는 매로 먹줄치기 한 돌에 먹줄을 따라 터리개를 대고 망치로 내리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거나 돌에 도드라진 부분을 떼어낼 때 쓰는 도구이다. 정은 망치로 내려쳐 돌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정의 끝부분 형태에 따라 원뿔, 사각뿔, 육각뿔, 팔각뿔 등의 모양이 있다. 돌을 채석하거나 가를 때 쇠기 구멍을 파기에도 사용되는 도구이다. 네모난 망치 날에 각추형의 돌기를 내어 석재를 다듬는 도구로 16눈, 25눈, 36눈 등의 도드락 망치가 있다. 고운 정도에 따라 도드락 다듬 25눈, 도드락 다듬 46눈, 도드락 다듬 100눈으로 구분하며 숫자가 클수록 고운 다듬이다. 임동조 석장 작업장 한켠에는 대장간이 마련되어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석장 석구조물 보유자로서 전통 방식을 전수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곳이다. 석장에 따라서는 도구를 직접 만들거나 벼려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돌을 다듬는 일만큼 이 과정에 정성을 들인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30여 개의 정을 벼려서 사용했다는 임동조 석장. 지금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도구를 벼른다. 처음 석공일을 배울 때부터 이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수십 년 전부터 그 본인이 사용하는 도구는 다 각자 다 벼렸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전통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연장을 누가 벼렸나에 따라서 이 연장을 이렇게 우리가 도구를 벼려 쓰는 거 보면 오래 두들기 해야 되거든요. 이게요. 이게 도구를 자기가 벼려야 자기 손에 맞으니까 이 돌을 다듬을 때 그래서 자기 손에 맞게끔 만들어 쓰는 거죠. 이제 도구를 다듬을 때는요, 이 쇠는 무쇠는 오래 두들겨야 단단해요. 그래서 돌을 다듬을 때도 오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편한 마음으로 그냥 두들기는 거죠.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급격하게 냉각시키면 온도 차이 때문에 쇠가 일그러진다. 이때 다시 골고루 펴주는 벼림질을 하면서 도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장인은 수많은 담금질과 벼림질을 반복하면서 도구를 만든다. 그 베려진 무쇠를 쇠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금질이라 해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벼르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담금질을 잘해야 돼요. 담금질이라는 게 이제 무쇠는 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불에서 달궈서 우리 기름이라든지 요즘에는 기름, 오일에다 담궈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쇠가 단단해져 갖고 우리 돌을 다듬는데 오래오래 쓸 수 있죠.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돌을 필요한 만큼 잘라내는 일. 이 작업을 할석이라고 하는데, 할석을 할 때 돌의 결과 전리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석장에 안목이 필요한 작업이다. 할석을 위해서는 돌에 쐐기를 박는 것부터 시작한다. 돌을 잘라내기 위해 우선 쐐기 박을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멍을 내줘야 한다. 구멍을 낼 때도 수직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 자신이 배웠던 그대로 이수자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다. 육각형으로 요거 이제 파는데, 육각형을 파는 요령이 이 정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정을 때리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육각정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사각정으로 구멍을 더 깊이 파주고 도구를 쓰임새에 따라 바꿔 사용한다. 무조건 정을 내리치는 것이 아닌 정확한 방법을 알려준다. 활석을 해서 필요한 도구는 이 육각정, 이 각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이 육각이 되어 있어갖고 구멍을 뚫는데 용이한 용도로 쓰는 거죠. 예, 그 육각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쐐기 크기에 맞는, 이 쐐기 크기에 맞는 이 폭이 보시면 돼요. 이 폭. 이렇게. 이 폭이 어때요? 이렇게 폭이 같죠? 이 폭이나 이 폭이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각형으로 육각정을 들어오는 데다가 이걸로 마무리 다듬은 다음에 이거를 끼는 거죠. 끼워서 때리는 거예요. 할석의 마지막 공정은 쐐기 내려치기. 육각정과 사각정으로 쐐기 구멍을 파고 그 자리에 쐐기를 박아 매로 내려친다. 매로 쐐기를 내려칠 때에는 쐐기 전체를 점차적으로 고르게 내리쳐야 돌이 일매지게 갈라진다. 매로 여러 번 내려치자 마침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돌. 돌의 결과 전리에 따라 제대로 갈라진다. 숙련된 기술과 오랜 경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수직으로 딱 내려가지 않고 약간 비틀 옆으로 나갔잖아요. 그게 그 결대로 나간 거죠. 이 정도면 잘 나간 겁니다. 아주. 돌을 할석한 후 본격적인 돌 다듬이 시작된다. 전통 방식의 치석 과정을 보유자를 통해 볼 수 있는 기회다. 할석된 돌을 다듬고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기 위해 먹줄을 긋는다. 먹줄로 그은 선에 따라 매와 망치로 혹두기 작업을 한다. 돌의 결 방향에 맞춰 정다듬 전에 돌에 튀어나온 부분이나 모서리를 떼어낸다. 혹두기 작업이 끝나면 정으로 돌의 표면을 쪼아서 돌을 평평하게 다듬질한다. 이를 정다듬이라고 한다. 정다듬은 거친 정다듬과 고운 정다듬이 있는데, 거친 정다듬을 하고 더 곱게 하기 위해서 고운 정다듬을 한다. 네, 이제 고운 정다듬은 그 석재를 이 거칠게 다듬어놓은 표면을 더 곱게 정다듬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도드락 망치로 때려서 테두리 작업을 할 거예요. 고운 정다듬이 어느 정도 끝나면 도드락 망치로 돌 표면을 더욱 곱게 다듬한다. 이를 도드락 다듬이라고 한다. 도드락 망치는 표면에 일정한 돌기가 나 있는 도구로 눈수에 따라 16눈, 25눈, 36눈 등의 도드락 망치가 있다. 고운 정도에 따라 도드락 다듬 25눈, 도드락 다듬 64눈, 도드락 다듬 100눈으로 구분하며 숫자가 클수록 고운 다듬이다. 요거는 도드락 25눈, 요건 도드락 36눈. 여기 25는 도드락 날로 여기 때린 거고요. 그 다음에 25는 도드락 날로 뜯은 다음에 36눈으로 한 번 더 때린 표면이에요. 이 표면이 고운정, 도드락 25눈, 도드락 100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도드락망치로 돌을 다듬은 후 더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을 잔다듬 과정이라고 한다. 3회의 잔다듬 과정을 거쳐 석재 가공이 마무리된다. 요즘은 좀 더 편하게 작업할 도구들도 있다. 하지만 임동조 석장은 문화재 복원 작업에는 가능한 전통 도구로 옛 방식 그대로 작업하고자 한다. 임동조 석장의 돌과의 인연은 그의 나이 15살 때부터다. 아버지의 권유로 형님 따라 돌 일을 시작한 것이 평생의 업이 된 것. 형님, 또 매형, 또 우리 매형 형님이 이제 안기호 씨라는 석장님이신데 그렇게 쭉 계시는 바람에 우리 아버님께서 너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기술이고 돈벌이가 잘 됐거든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이틀 하면은 쌀 한 가마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됐었으니까 선뜻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처음 몇 년간의 잔심부름을 하며 어깨 너머 일을 배웠고 직접 돌을 만지고 다듬기까지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 무거운 돌을 다루는 일인 만큼 기본부터 익혀야 했던 일.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때 생각에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일을 다 3년 동안 배우고 나와가지고서 연장을 짊어지고 다른 데 일을 갔는데 그 연장 괴짝을 딱 열어보더니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나 했더니 뭐 연장을 배리는 게 아직도 일을 다 못 배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정을 잘 배려야 돌도 잘 따듬을 수 있고 사람 마음가짐도 석공으로서 좀 자기가 자질을 갖춘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조머리께서. 그래서 가고 한 1년을 그분들 밑에서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서 저 실력을 좀 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간 임동조 석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다듬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은 완벽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때부터 그만의 작업 방식이 만들어졌던 것. 전에부터 하나를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마감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거 시작한다 그러면 하는 과정이라든지 마감 졌을 때 어떻게 나온다는 과정이 딱 머릿속에 들어갈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 50년이 54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몇 년 뭐 한 10년도 안 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요. 50 몇 년을 이 일을 계속 해왔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조금 일을 마칠 때까지 작업을 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항상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일을 해왔기에 50년 넘은 세월이 금방 흘러갔다는 임동조 석장. 돌처럼 변함없이 묵묵히 장인의 길을 살아온 그였기에 문화재 복원이라는 기회가 찾아왔고 1985년 창경궁 명정전 작업 등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자격을 갖추며 본격적으로 문화재 공사에 뛰어들었다. 이후 1995년부터 10년간 경희궁, 창경궁 등 조선 5대 궁궐 복원 공사를 진행했으며 궁궐 복원 작업뿐 아니라 백제시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공사에도 참여, 최대 규모 석탑 복원에도 힘을 보탰다. 임동조 보유자는 몇 안 되는 궁궐 석수로 문화재 복원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2호 석장 석구조물 보유자로 인정. 전통 방식을 보존하고 전수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금껏 수많은 복원공사 중에서도 광화문 육축 복원공사가 기억에 남는다는 임동조 석장. 대한민국의 그 석구조물로 된 산문은 문이 3개인 문은 우리 조선시대 궁궐에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뿐이 없습니다. 그 3개의 문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면 문이 3개면 문과 문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치수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마감까지 떨어져야지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올라가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다시 쌓아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또 겪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2007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광화문 제모습 찾기 복원 작업. 광화문 6축 설치 작업은 물론 홍해석 설치 작업까지 석장에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특히 광화문 6축을 복원하는 것이 그의 임무. 부재를 일일이 합판에 대고 그린 다음 구부재를 전부 가져와 가조립을 하는 치밀한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 2개월이라는 준비 과정과 비용이 소요됐지만 완벽한 문을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사명감에 벌인 일이었다. 제가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한 가지 딱 세운 것이 뭐냐. 나는 요즘에 컴퓨터는 할지 모르지만 옛날 방법은 할지 안다. 그러니까 이 광화문을 전체를 합판값이 좀 들겠지만 똑같이 그리자 해서 광화문을 남측면하고 북측면을 그대로 그렸어요. 합판을 놓고 그거를 2달을 그렸어요. 그대로 그려서 합판을 다 오린 다음에 그 본 뜬 거 갖고 돌을 제작을 들어갔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조립을 해야 확신이 쓰잖아요. 이렇게 조립을 해봐야 확신이 쓰고, 공사는 5년인데 기간은 짧고 일할 건 많고 해서 제가 가조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가조립을 했죠. 진짜 그게 엄청난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가조립을 하면서 태어난 게 지금 광화문 6축입니다. 보상 없이 누구도 하지 않은 수고스러움을 스스로 선택한 임동조 석장. 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금껏 지켜내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임동조 석장께서는 다른 석장들하고 좀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기획 능력이나 계획, 설계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서 그 기획이나 계획 능력이 뛰어난다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그 작업을 할 때 공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제자들한테 작업 지시를 할 때 상당히 그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월등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한테 그 어떻게 보면 석장의 기술들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십니다. 2020년 시작된 경복궁 개조당 권역 복원 작업 역시 임동조 석장이 담당하고 있다. 세종이 세자 문종을 위해 만들어준 집무 공간이었던 곳. 전통 목조 건물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기를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관건. 개조당 월대 박석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단 상단을 메우는 박석은 지붕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져도 막아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 다듬어야 하는 것. 박석을 깔게 되면 여기서 이 수평이 이렇게 돼야 이 수평이 맞는데, 물을 흐르게끔 하려니까 여기 높여주고 여기 내려주는 거지. 한 5mm 정도가 요 앞에는 뜨고 뒤에는 이렇게 닿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조당의 기단석 상단은 약간 빗면으로 가공이 되어 있다. 앞으로 물 흐름을 위해서. 크기가 다른 박석을 다듬는 것부터 상단의 높이 차이를 두고 박석을 깔아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 임동조 석장은 옛 장인들의 기법을 스스로 터득해냈고 전통 기법 그대로 복원해내려 한다. 광화문 월대 복원 작업 역시 임동조 석장이 돌 다듬기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제 2018년도에 광화문 월대 이제 복원 계획이 세워지는데, 그 당시에 월대를 추정했던 것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제 월대 위치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1923년 월대가 전차선로로 해서 없어진 이후에 이제 100년 만이죠. 2023년인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월대
그 공사가 진행되게 돼서 뜻깊은 이런 이제 공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월대 이제 쓰임새 용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종 때부터 각종 의례나 그런 행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궁궐, 왕하고 백성들하고 만나는 접점에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서 상당히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 광화문 복원 작업이 시작되면서 월대의 흔적이 발견되고 본격적으로 복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 복원될 광화문 월대에는 총 40개의 난간석이 들어선다. 궁궐 정문에 난간석을 두르고 기단을 쌓은 경우는 광화문 월대가 유일하다. 다행히 난간석 일부를 동구릉에서 발견하게 됐지만 나머지 난간석을 복원해야 하는 것, 그 일을 임동조 석장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다. 문화재를 복원하는 만큼 사전 준비 과정부터 철저하다. 임동조 석장은 최대한 구부제를 살리려 애썼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신부제를 제작한 것. 신부제를 만드는데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옛 기법을 최대한 살렸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오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구부제의 크기를 치수화를 해서 합판 위에다가, 나무 합판 위에다가 그 모양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린 거를 돌 위에다 놓고 먹으로 근 다음에 치석을 돌을 다듬는 거죠. 한계 기준을 정해서 높이를 이렇게 정해 갖고서, 여기 보시면 이 광화문 월대의 난간석은 요 높이는 전체가 다 똑같아요. 근데 요 밑으로만 조금씩 줄이고 늘리고 해서 치수화를 시키는 거죠. 예. 현 지도에 맞게 신부제를 작업한 이후 이번에는 구부제와 신부제를 연결하는 돌이 잘 맞는지 실제로 조립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일종의 예행 연습인 셈이다. 이 석재 가조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돌란대, 팔각 돌란대가 이렇게 구부제에 들어가요. 이 팔각 구멍을 뚫어놓고 나서. 그럼 이 자리가 다 그전에 옛날에 손으로 다듬었기 때문에, 팠기 때문에 규격이 다 틀려요. 틀린 데다가 이걸 꼽아놓고 확인을 해보고 왔다 갔다 해보고 해서 딱 맞았을 때 이제 도로 내려놓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조립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마침내 광화문 월대가 완성되는 날, 중단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난간석을 조립한 이후 팔각 돌란대를 그 사이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조립 과정을 거쳤음에도 실제 설치하는 날이 되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하나하나 설치될 때마다 자리를 지키고 확인한다. 두 눈으로 직접 살피고 손으로 만져 확인한 후에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최대한 구부제를 살리고자 했던 임동조 석장. 구부제를 쓰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기술과 감각이 필요하다. 돌과 돌 사이의 연결 부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여러 번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무나 할 수 없는 오랜 경험과 탁월한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드디어 1년간의 작업의 끝이 보인다. 구부제와 신부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월대의 난간석이 완성됐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40개 정도의 지금 그 난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부제는 한 20개 정도, 또 신부제는 한 20개 정도에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팔각 돌란대는 100%를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구부제와 신부제를 연결하는 것, 철저한 고증을 통해 진행했지만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구릉에서 가져온 용두석과 궁궐에 들어오는 잡기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서수상을 잇는 작업은 석장에겐 또 다른 난관이었다. 저희가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용도석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 석수방하고 두 개뿐이 없는데 그 부분을 가운데를 지금 연결시키는 것이 지금 여기 이 와장대라고 하는 돌이에요. 이것을 작업하는 데는 굉장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석재를 만들고 다듬고 작업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 공을 들인 임동조 석장. 옛것과 지금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일. 옛 장인들의 기법에도 차이가 있고 돌의 표면도 달라 그 과정이 쉽지 않은 작업.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임동조 석장이기에 가능했다. 처음 축조한 옛 장인들이 남긴 흔적을 참고하거나 그 시대 역사서를 읽으면서 당대 장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전통 그대로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석장. 예전에 있던 걸 갖다가 우리가 복원을 해서 보존한다는 것도 저희의 갖고 있는 기술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정성을 다해서 옛날 선조 장인들이 했던 대로 그 문화재가 오래 우리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게끔 우리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건 전통 방법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기법이나 쌓는 공법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이라 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나마 임동조 석장의 아들 임경묵 씨가 이수자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석공의 길을 걷고 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자 열심히 배워나가는 중이라고 한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항상 꼼꼼함과 준비성 철저 그리고 연구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 또한 이제 그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혼을 나면서도 배우고 있지만 이제 아버지의 준비성, 꼼꼼함이 가장 본받을 점이고 지금까지도 석공 중에서는 최고의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처럼 유능한 석공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공 기술의 맥이 단절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는 석장. 포촌 작업장은 제자 양성을 위한 전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이수자들은 임동조 석장에게 많은 것을 얻고 배운다고. 너무나 철저하시고 참 기감이 되는 이 모든 일의 크고 적고의 차이를 떠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적은 것도 마찬가지로 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 기감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석 구조물 분야에서는 최고시니까 좀 오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고령화돼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보유자로 지정해가지고 이제 보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장한 사람이 지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기르는 그런 이제 양성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후학들한테 이러한 이제 전통 석장의 기술을 전승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무형문화의 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옛 모습을 갖춰 새롭게 개방된 광화문 월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의 자긍심을 느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는 임동조 석장. 자자손손 대물림될 문화재 건축물을 복원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기는 석장. 몸은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완성되는 그 순간 모든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 광화문의 복원에 참여하고 이제 올해 이제 광화문 월대까지 이게 복원을 함으로써 광화문과 광화문 월대가 온전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그 세종로 사거리부터 시작해갖고 이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서 광화문 월대를 거쳐서 광화문을 통과해서 근정장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이제 개방이 된 거죠. 저희들의 아주 커다란 보람으로, 문화재 장인으로서의 보람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예,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 만나고 느낀 옛 장인들의 손길과 혼이 자신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는 임동조 석장.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나아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기량과 정성을 쏟아낸 석장. 그래서일까 50여 년 석공으로 살아온 길이 짧게 느껴진다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재를 다듬고 쌓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